안녕하세요. 편입 독해의 마스터키 구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쭉 편입을 가르쳐 왔는데요. 가장 어렵다는 게 보통 독해를 듭니다. 근데 독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독해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독해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필요 없이 단어입니다. 단어 수거. 두 번째는 구문 분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용 파악이고요. 네 번째가 배경 지식입니다. 근데 단어는 모든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잘해야 되는 건 너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초, 그러니까 편입 공부 처음 시작할 적에는 구문 분석에 초점을 놓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구문 분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문 분석을 하되 내용 파악이 중심이 돼야 돼요. 배경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다 내용 파악인데 내용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전체적인 내용, 부분적인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즉 다시 말하면 주제가 뭔가? 제목이 뭔가?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죠. 이 부분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과 부분적인 내용 이걸 잘 알기 위해서 구문 분석을 하는 것이고 배경 지식이 익히는 거니까 처음에는 구문 분석 중심으로 가다가 중간쯤 가면 이제 내용 중심으로 확실히 기울어 가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배경 지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편입에서 나오는 거, 요구하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일러줄 수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상위권 대학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상위권대라는 것이 서성한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강대하고 한양대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지문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문사철, 다시 말하면 문학, 역사, 철학을 의미하는 건데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 앤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학이나 예술 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철학, 역사 이런 건데 이 문사철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서강대학교나 한양대는 문사철 중심으로 가면 되고 중요한 게 성균관대는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다시 말하면 주제는 쉽다고요. 주제는 쉬운데 표현 방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 즉 단어 수거 내지는 그 내용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굳이 저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어렵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지문을 골라와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되게 그걸 어려워하죠. 여러분들은 쉬운 내용을 어렵게 말한 것들 그거 잘 읽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성대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또 서강대 한양대는 일단 그 배경 지식에서 철학적인 것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왜 서성한이 어려운가 하면은 그렇죠. 그런 주제적인 측면들, 표현적인 측면들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대는 그런 거죠. 일단 지문이 좀 긴 편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렇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말하면 서성한 2대 정도만 잘 극복을 하면 다른 대학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대학 중에서 어려운 데가 있다 그러면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그 아래 서성한 중경의 시, 그 아래에서 어려운 대학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대학이 홍익대가 있습니다. 홍익대, 한국항공대가 있어요. 근데 홍익대나 항공대 같은 경우도 왜 어려운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제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철학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편입의 변별력은 역시 문사철이다. 그 다음에 쉬운 내용을 어렵게 표현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만 잘 해나가면은 근데 공부할 적에 그럼 그렇잖아요. 철학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톤부터 다 해야 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가 한정돼 있어요. 의외로 또. 근데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나오는 주제가 반복이 돼요. 구문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구문은 반복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처음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험생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게 말하자면 짬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할 수 있고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어느덧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편입이 4개의 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어휘, 두 번째가 문법, 세 번째가 논리 완성, 빈칸 완성, 네 번째는 독해인데 일반적으로 그 독해의 비중이 50%, 60%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하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 같은 경우는 문법이 많아요. 학교별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독해 비중이 커요. 그러면 대표적인 내가 성균관대가 기본일수, 성균관대 50문제잖아요. 근데 30문제는 독해예요. 60%인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은. 그래서 이 독해 비중이 60%라고 봤을 때 그거를 못하면 답이 없죠. 독해를 해요. 특히 이제 어디냐 이나대 같은 경우는 올 독해예요. 거의 다. 올 독해인데 그게 정말 엄청나죠. 독해를 다 풀어야 되는 게. 근데 독해 비중이 특별히 큰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크든 안 크든 간에 하여튼 독해는 일단 50%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마스터하지 못하면 일단 좋은 대학 가기는 힘들어요.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가령 이제 내가 숙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숙대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근데 숙대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 다른 게. 그러면 숙대랑 성대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성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근데 성대랑 비슷한 걸 더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적에 뭐 토익, 토플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면 뭘 더 풀 것이냐? 그랬을 적에 성균관대는 숭실대랑 많이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숭실대를 가라는 건 아니고 숭실대 문제를 풀어보면 성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별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학 유형이 이렇게 좀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숭실대랑 성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풀면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뭐 다른 대학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 중요한 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편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교 레벨이 낮으면 문제가 쉽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레벨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화여대와 숙대가 있어요. 근데 그 숙대가 조금 낮은 편인데 이대에 비하면 그렇다고 숙대가 문제가 쉽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대학을 보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 맞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대학별 분석이라는 걸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독해는 다 중요하니까 어느 대학이든 다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학교 레벨이 낮다고 해서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대는 쉽냐? 그쵸. 성대에 비하면 쉽겠죠. 근데 쉽다는 것도 또 함정이에요. 왜? 쉬우면 다 쉽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독해 비중이 크다는 거랑 대학별 유형이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학교 레벨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랑 늘 준비를 철저히 해라. 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독해 문제를 풀 때 이건 저의 20년 짬밥에서 나온 중요한 얘기인데요.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절대 사전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전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은요, 이게 실전에 가서 당황스럽잖아. 그죠? 사전이 실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을 절대 보지 말고 문제를 풀 것.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정답 맞춰보고 해석 보고 그 다음에 사전을 봐야 되는 거. 사전은 맨 뒤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글을 읽다가 단어를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 나왔을 적에 무조건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문맥을 보니까 이런 뜻이겠지 아마도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단어 의미를 찍었어요. 이런 뜻일 것이다 아마도. 근데 의미를 찍었는데 사전을 보니까 딱 그 뜻인 거예요. 이게 공부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 느끼는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느는 게 그냥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방법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편입 공부는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법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첫 번째 사전 보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내가 10개 지문을 한다고 치면 오늘은 10개를 공부를 지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습이든 뭐든 간에 10개 지문을 풀 적엔 10개 지문을 한꺼번에 풀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지문씩 따로 하지 말고 한 지문에 3분씩입니다. 편입에서는 한 지문에 3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에서 지문의 길이가 반 페이지야. 나머지 두세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 3분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3분이 넘어버리면 전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3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하고 10개 지문이면 30분 안에 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답을 쭉 맞춰보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지문 순서대로 이렇게 딱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면서 단어를 사전 찾으라는 거예요. 사전은 맨 마지막에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첫 번째가 뭐였죠? 사전 보지 마라. 두 번째, 10개 지문을 한꺼번에 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다 했습니다.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 단어만 외우고 구문만 파악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말을 되게 학생들이 많이 해요. 자세히 공부하면 뭐하냐. 실전에 가면 시간 쫓기니까 다 도로함이 타불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세히 분석하는 공부를 1년을 했는데 도로함이 타불인 거야. 왜? 시간 쫓기니까 자세히고 뭐고 소용없는 거잖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고수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문을 다 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왜? 두세 번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지문 문제 포함해서 정독을 하시면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이겠죠. 빨리 보이겠죠. 이거를 두세 번을 서너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 거 다 봅니다. 자세히 보게 되고 빨리 보게 돼요. 이게 연습이 되는 거죠. 이거를 몇 개월만 연습하시면 정말 놀라울 만큼 달라져요. 그러니까 볼 거 다 보는데 빨리 보는 거예요. 심지어 콤마가 안 찍힌 게 보이는 거예요. 콤마가 왜 빠졌지? 이거 오타인데? 그러면 정말 빨리 보는데 정말 그쵸, 자세히 보는 거죠. 근데 속도가 정말 정확성이 정말 좋아지면 속도는 정말 빨라지는 거라고요. 얘들이 공부할 적에 정확성 때문에 속도가 둘 달을 못 잡겠다고 하는 건데 둘 달을 못 잡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수라니까요. 그래서 정확성이 정말 좋아지면 속도는 정말 빨라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특히. 그러니까 이 정확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사전 보지 말고 10지문을 한꺼번에 하고 다 한 다음에는 그렇게 그쵸. 근데 또 하나 있죠. 이게 복귀할 적에 종이를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공부한 거니까 이걸 안 봐도 떠오를 수 있어야 되거든. 기억.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지 않아도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영어로 그것도. 그러면 최고죠. 그래서 굳이 종이장을 보지 않고 있더라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책상에 앉아야만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약간 방법적으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으면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랬죠. 잘해야지. 그러려 그러면 뭔가 방법도 좀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편입 선생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합격생들이 왔는데 표정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짓눌려 있었던 그런 게 딱 사라지고서 뭔가 좀 이렇게 그쵸 자유로워진 거, 당당해진 거, 되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단순히 학교를 바꾼 차원이 아니고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좀 뭔가 뭉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털어냈다, 응어리진 거를. 그런 느낌 들었을 적에 제가 선생으로서 되게 좀 보람을 느껴요. 물론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같이 고생하면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보람이 상당히 좀 큽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게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다들 좀 힘들어하고 그렇잖아. 이게 하고 싶은데 때마침 핑계 생긴 거예요. 공부하기 싫었는데 하고는 싶지만 그래도 막막하고 막 불안하고 하니까 뭔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핑계가 생겨가지고 포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기를 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그쵸, 이런 저력이 필요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편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쉽진 않죠. 뭐 쉬우면 뭐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길은 있어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다 풀라고 있는 거예요. 뭐 풀지 못할 문제를 교수들이 내겠습니까? 그리고 그 편입 문제가 어렵다고 한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사람이 풀라고 대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면 맞추게 돼 있는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고 어떨 때는 이게 뭐지 싶지만은 모르는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믿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될까? 이런 불안감인데, 그런 걸 불안해할 시간에 공부하시면 돼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이 만남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초심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